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입에서, 위에서, 소장에서의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 한번 정리해 봤었고요. 이번에는 각각 영양소별로 녹말, 단백질, 지방에 대해서 각각이 어떻게 이제 소화가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이제 소화란 건 뭔지를 한번 볼게요. 12페이지에 C 소화부터 보시면요. 소화라는 거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잖아요. 섭취했는데 음식물 덩어리가 너무 크단 말이야. 그걸 하나씩 쪼개서 분해시켜가지고요.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rid의 형태로 우리 몸에 흡수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영양소를 잘게 쪼개서 흡수하기 위한 과정이 소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소화의 필요성은 영양소를 세포가 흡수해서 이용하려면 영양소의 크기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아야 한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작게 분해하기 위한 과정이 소화다. 왜냐? 음식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두 번째 소화요소를 보시면요. 각각의 소화요소는 한 종류의 영양소만 분해하며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한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세요. 각각의 한 종류의 영양소만 분해하고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한다. 체온 범위는 35도에서 42도이고요. 왜 체온 범위에서만 작용하냐? 소화효소도 그렇고 호르몬도 그렇고요. 우리 몸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은 잘 생각해 보시면 소고기 같은 거 불에다가 구우면 어떻겠죠? 변성이 되잖아요. 그지? 빨간 소고기가 약간 회색 나게 다르게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약간 연했던 게 질겨지고, 그지? 그래서 변성이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학작용을 거치기 때문에 적당한 체온에서만 작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공간에서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소화효소가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화효소가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고요. 여러 기관마다. 그리고 미리 적어놨지만요. 뭐 예를 들면 아밀라제, 얘는 탄수화물에는 녹말에만 작용해요. 펩신이나 트립신 이런 애들은 단백질에만 작용해요. 리파즈나 이런 애들은 리파즈 또는 라이페이즈예요. 이런 애들은 지방에만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각각의 영양소마다 작용하는 소화효소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소화계에 대해 있는데 우리 몸은 소화관하고 소화샘으로 두 개로 나눠줄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몸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보면 그림에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입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이렇게 식도로 내려와서 이제 주머니 같은 위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장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식도, 위, 그리고 소장, 대장. 그리고 우리 몸에 이렇게 해서 위와 같은 라인에 이제 뭐 좌우 이런 식으로 해서 간이 있고요. 간 아래쪽에 길쭉하게 이자라는 기관이 또 있어요. 이자액을 나오는 기관이 있죠. 그리고 간 밑에 이제 쓸개라는 게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요, 이렇게 입식도 입까지 해서 또 위, 소장, 대장 이런 애들은 음식물이 직접적으로 지나가는 통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를 소화관이라고 해요. 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요, 침샘, 간, 쓸개, 이자 이런 것들이 있죠. 얘네는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소화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뭐 그림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를 소화관, 왼쪽에 간, 쓸개, 이자 같은 애들을 소화샘이라고 하고요. 샘자가 붙은 애들은 뭐 효소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분비물들을 이렇게 분비하는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음식물이 통과하는 거는 소화관, 음식물이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 소화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소화액을 분비하거나 효소들을 분비하는 기관이다. 네, 요거는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3번에 입과 위에서의 소화대인데요. 처음에 입, 녹말을 분해한다고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녹말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고요. 침 속에 있는 소화요소인 아밀레이즈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아밀레이즈가 처음으로 이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해요. 여러 가지 단위체인 녹말 탄수화물을 이당류인 엿당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분해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엿당으로 분해하고요. 우리가 녹말을 최종적으로 분해한 산물인 포도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쪼갤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크게 듬성듬성 이렇게 쪼개 넣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입에서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엿당으로 쪼개진다.
기억해 주시고 위를 거쳐가지고요. 위에서는 이제 죽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소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녹말은. 그래서 두 번째, 입에서는 음식물을 이로 잘게 부순다 되는데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장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쪼개는 과정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침과 골고루 썩는 작용이 일어난다.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죠. 자, 두 번째 이제 위로 넘어가시면요. 단백질을 처음으로 이제 분해하는 곳이 이제 위고요. 펩신이다. 펩신에다가 이제 뭐 밑줄 쳐 넣으시고요. 펩신이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단백질을 분해한다. 그래서 펩신의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입에서는 아밀레이즈가 녹말을, 위에서는 펩신이 단백질을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분해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요. 이제 위에 미액 속에는 강한 산성을 띠는 염산이 있는데 염산에 동그라미 쳐 넣으시고요. 염산이 이제 우리는 산이니까 굉장히 큰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해로운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몸에 위액 속에는 염산이라는 게 들어있고요. 위액 속에 하루에 한 2리터씩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음식을 여러분들이 안 먹게 되면요, 위액이라는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위를 녹이는 게 되겠지. 그래서 음식 안 먹고 그럼 굶고 그러면 배가 막 속이 쓰리고 이런 것들, 아직은 뭐 어려서 그런 걸 모르겠지만 어른이 되면 속이 쓰리고 막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음식 안 먹은 생기는 현상이고 위액이 있는 염산 때문이다. 어쨌건 우리 몸에 산이 있는 이유는, 강한 산이, 염산이 있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살균 작용을 하기 위해서. 균이 이제 음식에 묻어서 들어올 거예요, 세균들이. 그리고 뭐 오래된 거 먹다 보면 부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위 속에 몇 시간씩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딱 음식이 들어오면 위가 음식을 저장하는 공간이 한 6시간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음식물이 부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패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살균 작용을 하는 염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강한 산으로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산이다 보니까 음식들을 이제 녹이겠죠. 이제 음식을 먹어가지고요, 우리 위 속에서 한 6시간 정도를 죽으로 만드는, 죽처럼 이렇게 죽으로 이제 만들고 있어요, 위액이. 그리고 중요한 게 펩신을 활성화. 이 펩신이라는 게 평소에는 활성화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고 있어. 그런데 음식이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이 음식이 들어온 자극에 의해서 염산이 펩신을 깨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염산이 가장 중요한 역할, 펩신을 활성화시키고 살균 작용을 하고 죽처럼 만든다. 죽화한다.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 음식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염산에 의해서 펩신이 활성화돼서 특히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데 단백질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질기고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뭐 한 번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작은 덩어리로 자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더 아밀레이즈보다 더 듬성듬성하게 그냥 덩어리처럼 크게 한번 쪼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소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여기까지를 일단은 정리하시고 8, 9, 10번에다가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8번에 뭐 순서를 쓰면 되죠. 입식도, 간, 위, 이자, 소장, 대장 해가지고 뭐 간, 이자 이런 건 섞여 있긴 한데요. 순서대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식으로 이동하는 경로는 입식도, 위, 소장, 대장이라서 A, B, D, F, G만 찾으시면 되고요. 입에서 녹말이 분해된다, 맞고요. 위에서는 단백질이 처음으로 분해된다, 맞고요. 펩신은 침과 위액 속에 들어있다 하는데 침에는 아밀레이즈, 그리고 위액 속에는 염산이 들어있겠죠, 그죠? X. 4번 아밀레이즈는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작용한다 돼 있는데요. 펩신이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작용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나중에 공부할 때 잘 참고하세요. 자, 14페이지 이제 소장에서의 소화가 되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입에서는 처음으로 녹말이 한번 소화가 됐고요. 위에서는 단백질이 처음으로 소화가 됐어요. 지방은 아직 안 나왔어, 그렇지? 그리고 소장에서 이 3대 영양소가 녹말, 단백질, 지방이 모두 최종적으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소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 보시면요, 쓸개즙 돼 있는데 쓸개즙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쓸개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가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소화액의 생성과 분비에서 간 돼 있죠. 간에 보면요, 쓸개즙을 만든다 돼 있고요. 두 번째 보면 쓸개 돼 있는데 쓸개는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을 저장한다 돼 있고 소장으로 분비한다 돼 있죠. 봐봐요. 복잡해요. 자, 쓸개즙은 얘는 소화 효소는 아니에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직접적으로 분해하는 효소는 아닌데 지방이란 게 원체 기름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뭐 소화가 잘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표면적으로 넓혀주기 위해서 이런 지방이란 덩어리를 잘게 방울방울로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표면적이 넓어졌으니까 라이페이즈라는 지방 소화 요소가 표면적이 조금 더 많이 달라붙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건 얘는 소화 요소는 아니지만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건요, 생성은 간에서 저장은 자기 이름처럼 쓸개에서, 세 번째 분비는 소장.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지고 쓸개에서 평소에 저장해놨다가 뭔가 소화를 시킬 일이 있으면은 특히 뭐 지방, 기름진 걸 많이 먹었다, 뭐 삼겹살을 먹었다, 햄버거를 먹었다 이럴 때는 이제 얘가 분비가 돼가 소장에서 분비가 돼가지고 지방 분해를 도와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시험에 많이 나올까 안 나올까? 많이 나오겠죠. 간에서 생성되고 다시 쓸개에서 저장됐다가 소장에서 분비된다. 복잡하죠? 그래서 쓸개즙이 중요해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근데 직접적인 소화 효소는 아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이제 이자액 때인데 우리 이제 3대 영양소가 소장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마주치는 이제 소화 효소들은 이자액이라는 이자에서 만들어진 소화 효소인데 그 안에 아밀레이즈, 트립신, 라이페이즈라고 해서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각각의 소화 효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본격적으로 이제 소화를 처음으로 시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자액도 마찬가지로 중요한데요. 아밀레이즈, 트립신, 라이페이즈 등이 있고요. 아밀레이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말을 엿당으로 또 분해하고요. 왜냐? 녹말이 우리가 처음에 입에서 분해를 시키는데 여러분들 막 꼭꼭꼭 씹어가지고 막 여러분 뭐 수분 동안 씹어서 넘기진 않잖아. 몇 번 씹고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엿당으로 분해되는 애들은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애들도 있지. 그지? 그러니까 또 위에서도 뭐 죽처럼 만들지만 덩어리가 뭐 너무 많이 먹은 날은 과식하고 이런 날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장에서 또 한 번 또 분해시키는 거야. 그대로 넘어온 애들. 알겠죠? 트립신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펩신에서 위에서 처음으로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이 중간 산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때 이 중간 산물을 원체 이제 고기가 질기고 덩어리 크다 보니까 중간 산물을 이번에는 또 중간 산물로 만듭니다. 중간 산물로 만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펩신이 단백질을 중간 산물로 만들었다면 이 중간 산물을 트립신이 또 중간 산물로 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른 효소가 또 도움을 줄 거고요. 라이페이즈는 이제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린으로 분해한다 되는데요. 지방 자체는 또 우리 보면 심플한 게 뭐 다른 거 필요 없이요. 지방은 소장에서 라이페이즈 이자에 있는 라이페이즈에 의해서 그냥 한 번에 심플하게 소화가 대신 쓸개즙에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그래서 지방이라는 자체가 이제 여러 단위체의 합성이기 때문에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라는 걸로 쪼개지더라.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녹말이나 단백질에 비해서는 지방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참고로 지방이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겼다면요, 이렇게 뭔가가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된 수직으로 이렇게 붙어 있다고 치면 얘는 하나씩을 따로따로 이렇게 분해하는 과정이다. 이게 지방산, 이제 모노글리세리드 세 개가 있는 건데 이걸 따로따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구체적으로는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 얘네 위주로 일단 외우시고요. 그래서 녹말 단백질 지방이 일단 소장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자액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가 됐죠. 그리고 또 남은 것들을 녹말은 원체 우리가 뭐 밥이나 쌀 같은 거를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또 소화시켜줘야 돼. 또 남은 애들을 이제 말테이지라고 그래가지고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소장 소화 요소라고 나와 있지. 이름은 외울 필요 없고요. 나머지 소장에 있는 또 소화 요소가
녹말을 최종적으로 분해해서 포도당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체로 만들어준 거예요. 포도당은 녹말이 분해되면 포도당. 알겠죠? 그래서 또 단백질 같은 경우는 또 트립신이 분해하고 또 덩어리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이제 소장 소화 요소, 제가 이제 뭐 이름 써놨지만 중요하지 않나요? 소장 소화 요소가 나머지를 아미노산 형태로 최종 단위 형태. 그래서 단백질은 최종적으로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된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중요하진 않지만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형태로 단위를 쪼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녹말하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원체 덩어리가 크고 우리가 많이 먹기 때문에 진화적으로 이렇게 소화효소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고, 지방 자체는 우리가 평소에 원심부터 생각해가지고 이런 기름류를 많이 먹을 일이 많이 없잖아요. 가공, 주로 지방 같은 경우 가공으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이제 소화효소가 이렇게 막 진화적으로 발달하진 않았죠. 그래서 얘네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장 소화효소 같은 경우는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탄수화물을 소화하고 단백질을 소화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도당하고 아미노산까지 분해시키는 애들이다. 네, 지방은 이제 소장 소화효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참고해 주세요. 그럼 굉장히 복잡하죠.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6번의 소화의 전 과정인데요. 제가 이제 비슷하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책하고 잘 비교해 보시고요. 녹말부터 보시면 처음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입에서는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침에 있는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처음으로 분해하고 소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이자에 있는 아밀레이즈가 또 엿당으로 분해하고 소장 소화효소가 최종 단위체로 만든다. 그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입에서는 소화가 안 돼. 씹기만 해서 넘어갔지. 그래서 위에서 펩신에 의해서 중간 산물로 분해가 되고 소장으로 넘어가면 트립신에 의해서 중간 산물로 분해되고 이제 소장 소화효소에서 최종 단위체 아미노산까지. 그죠? 복잡하죠? 지방은 입 위 다 거쳐 그냥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소장에 가가지고 쓸개즙의 도움을 받아서 라이페이즈가 이자에 있는 라이페이즈가 지방을 분해하면 바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섭취된다. 분해돼서 흡수된다. 알겠죠? 네, 지금 당장 뭐 외울 수는 없겠지만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복잡하니까 잘 메모해 놓으시고 이런 순서가 있다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잘 외워보세요. 네, 오른쪽에 11번, 12번 뭐 한번 이것도 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네, 11번 지방은 위와 소장에서 분해된다 그랬는데 소장에서 분해되죠. X. 녹말은 잎과 소장에서 분해된다. O 맞고요. 펩신과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한다. 맞고요. 쓸개즙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지 않지만 돕는다 그랬죠. 지방 유화라고 그래가지고 지방을 방울방울로 분해하는 역할, 쪼개는 걸 도와줘요. 11번에 XOOX. 12번 녹말의 A는 아밀레이즈 그리고 간은 포도당. 그래서 이 소화효소와 최종 소화산물 단위체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단백질 위에서 처음으로 펩신, 그 다음에 C는 트립신. 어려워요. 펩신, 트립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 형태로 소화된다. 지방은 뭐 심플해요. 라이페이즈, 소장의 이자에게 있는 라이페이즈에 의해서 지방산으로 분해된다.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된다. 그리고요 모노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모노란 뜻은 이제 두에 있으면 이게 1이라는 소리예요. 모노, 디, 트리 이렇게 되잖아. D는 2고요. 트리가 있으면 3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세리드 3개가 붙어 있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했지만 요거 이름 자체는 트리 글리세리드예요. 수직으로 된 게 사슬 3개가 붙어서. 근데 쪼개지면 우리가 모노 글리세리드가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3개가 하나로 쪼개져서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거니까 아 이런 이름이구나 정도만 그냥 기억도 안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네네 다녀오세요. 자 그래서 14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영양소의 흡수 볼 건데요. 자 이제 다 소화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중요한 건 다 건너갔고요. 여기서는 조금 이제 쉬워져요. 그래서 이제 소장에서 아까 전에 소화가 됐고 소장에서 뭔가 흡수가 돼야 될 거잖아요. 소장에서 어떻게 흡수되는가를 볼 거예요. 최종 소화산물은 이제 소장에서 흡수되고요. 첫 번째 소장 안쪽 벽에 구조돼 있는데 거기다 이제 밑줄할게요. 주름이 많고 주름 표면에 융털 돼 있는데 융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요 용어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표면에 우리가 되게 뭔가 맨들맨들할 것 같지만 이렇게 융털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우리 표면마다. 왜 이렇게 융털처럼 이렇게 돌기가 솟아있느냐? 다 비슷한 건데요. 표면적을 넓혀서 뭔가를 흡수를 빨리 하기 위해서요. 그죠? 아까 전에 뭐 지방도 분해하는 거, 지방도 쪼개는 이유가 지방을 분해시키는 이유가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잖아요. 소화 효소가 닿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위벽도 마찬가지고 소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주름진 표면적이 넓은 이유는 뭔가가 흡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름이 많고요. 융털이라는 돌기가 많이 있다.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곱창 먹어보시면요.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돌기 같은 게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소장 안쪽 벽은 주름과 융털들 때문에 영양소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어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리고 요 융털 자체는요. 막이 한겹이라서 쉽게 물질들이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예요. 이 정도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 주시고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되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잘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용성 영양소도 있는데요. 수용성이라고 물에 잘 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용성과 이제 지용성은 물에 잘 녹지 않은 기름질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타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융털 하나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요, 이 안에 기둥이 들어있는데 이게 암주간이라고 해요. 사실은 요거는 이제 림프관이라고 해가지고 림프액이 드나드는 곳인데 여기는 암주간이라고 하고 암주간 기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감싸 있어요. 모세혈관에는 뭐가 흐르죠? 피가 흘러요. 피는 물로 돼 있잖아. 그러면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들이 당연히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수용성 영양소들은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주간은 림프 자체가 기름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용성 성분들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용성은 뭐가 있고 지용성이 뭔지도 기억해야겠죠. 그런데 지용성에는 딱 기억할 게 아까 전에 우리 지방 성분 있죠. 지방산, 모노, 글리세리드. 얘네가 흡수되는 거고요. 나머지 애들 있죠. 뭐 포도당이니, 아미노산이니, 물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최종적으로 흡수가 돼서 온몸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무기염류.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는 배우진 않지만 비타민 있죠. BC. 아까 전에 수용성 비타민 있었죠. 바이타민 BC. 이런 애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면은 이제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거고 소화가 되면 그 다음에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바이타민 ADK, A, D, E,
이런 애들은 이제 지용성이기 때문에 암주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흡수가 되는데 이 경로가 조금 다른데요. 수용성 같은 경우는 이제 융토레이진 모세혈관으로 흡수되고 지용성 같은 경우는 암주간으로 흡수된다. 거기다 이제 밑줄을 해놓고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심장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이제 진행은 될 건데요. 요거 한번 보시면 수용성 같은 경우는요. 지우고 수용성 영양소들은 모세혈관으로 들어와가지고요. 간을 거쳐요. 간을 한번 거친 다음에 여기서 뭔가 해독작용이라든지 뭔가를 좀 해.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심장으로 가요. 그래서 온몸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용성 같은 경우는 암주간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심장으로 가요. 다른 거는 생략할게요. 중요하지 않은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용성은 간을 한번 거쳐서 뭔가 해독작용을 거친다. 그리고 심장으로 간다. 암주간 같은 경우는요. 암주간에서는 이제 지용성 영양소들이 들어와서 어쩌고 저쩌고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여러 혈관을 거친 다음에 심장으로 흐른다. 결과적으로는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되는 건 맞는데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수용성 같은 경우는 간을 한번 거쳐서 뭔가 작용을 한번 거쳐야겠다. 이 정도만 그냥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용성은 간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장의 작용돼 있는데 대장의 작용 같은 경우는요. 별 기능은 없고요. 더 중요한 기능들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중학교에서는 크게 배우는 건 없고 물을 흡수해서 찌꺼기를 내보낸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소장에서 영양소가 흡수되고 남은 물질은 대장으로 이동하고요.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고 소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지만 주로 물이 흡수된다.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고요. 우리 몸이 굉장히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 하나하나라도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흡수를 해요. 그래서 물이 흡수되고 물이 흡수된 찌꺼기가 이제 우리가 대변으로 해서 나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대변이라는 건요 소화 과정의 산물일 뿐이고 배설이 아니에요. 배설은 우리는 소변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배설은 소변 과정만 배우게 돼요. 그리고 대장은 소화 기관에 들어간다. 네, 여기까지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대장의 역할도 있지만 생략할게요. 자, 오른쪽에 13번, 14번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번 쓸개즙을 만드는 곳도 있는데요. 쓸개즙을 만드는 곳은 간이에요. 간은 이제 삼각형 구조로 된 것이 C가 되겠고요. 단백질이 처음으로 분해되는 것도 있는데요. 위가 되겠죠. 펩신에 의해서 D가 되겠고요. 영양소가 최종 분해되어 흡수되는 곳은 소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F. 그리고 4번 녹말 단백질 지방의 소화요소 이자액이잖아요. 이게 모두 들어있는 소화액은 이자가 되겠고요. 이 소화 기관도 잘 기억해 주시고 각각의 역할, 소화효소들이 어떤 것들이 분비되는지 잘 기억해 주세요. 14번 간은 이제 혈관이에요. 그리고 안에 있는 덩어리 기둥 같은 게 이제 암주간이고요. 그래서 나는 암주간, 간은 모세혈관이 되겠죠.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건 수용성이고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그 다음에 나, 암주간 같은 경우는요.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넣어주시고 이제 시험에서도 많이 나올 건데 문제집에서도 많이 나오겠지만 영양소 검출 한번 보면요. 시험관 A는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넣고요. B에는 이제 베네딕트 용액, 베네딕트는 이제 포도당 검출이었고요. 시험관 C 5% 수산나트륨과 1% 항산구리, 수산나트륨과 항산구리 결핵 반응이고 단백질. 시험관 D는 지방을 검출하기 위한 수단 3를 넣는다는 거고요. 애초에 뭘 넣느냐? 쌀 음료수를 넣네요. 그래서 쌀은 탄산 일반적으로 우리 탄수화물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음료수다 보니까
뭔가 단 성분들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결과를 보시면요. 결과를 보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요. 시험 과정에 80도씨에서 90도씨 물을 넣어요. 왜? 베네딕트 용액을 있으면은 가열을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고. 자, 결과를 보시면요. A. 아이오딘과 반응을 봤을 때 쌀 음료수가 청남색이 됐다. 탄수화물이 있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베네딕트 반응을 했더니 황적색이 있네. 황적색이 됐네. 그러면 당 성분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우유도 베네딕트 반응을 하네요. 그러니까 우유 자체도 당이 있는 거지. 그지? 뷰렛 반응을 보면요. 쌀 음료수 반응이 없어요. 탄수화물이 없어. 그러니까 쌀 음료수는 단백질이 없어. 식용유는 단백질이 없어. 근데 우유에는 단백질이 있는 걸 우리 익히 알고 있죠. 그래서 보라색 반응이 있네요. 그리고 쌀 음료수를 보니까 수단3 지방 반응은 없어. 근데 식용유는 지방 반응이 있네. 선홍색이 됐으니까 우유도 지방이 있네. 그래서 우유가 보면요. 우리가 가장 건강한 음식이라고 하는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지? 탄수화물은 아니지만 포도당, 지방, 단백질이 다 들어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우유를 건강식품이라 하는 이유가 우유를 많이 먹으라는 이유가 특히 성장기에 이런 3대 영양소가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보시면 아이오딘 반응으로 녹말을, 베네딕트 반응으로는 당분을, 뷰렛 반응으로 단백질을, 수단3 반응으로는 지방을 검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른쪽에 이제 침의 작용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 같은 경우는 아밀레이즈가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몇 당으로 분해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탄수화물 자체는 아이오딘 안에 반응을 해서 청남색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밀레이즈에 분해가 되면 아이오딘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상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는 한번 숙제로 풀어오시면 제가 다음 주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순환 24페이지 조금 더 보고 여기 양이 많아서 오늘하고 다음 주 좀 쪼개서 할게요. 일단 심장부터 넘어갈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소환만 사실 소화 이걸 배운 다음에 외워서 뭔가를 해야지 사실 맞는데 바로 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기억날 수는 없는데 그냥 경험 삼아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심장을 볼 건데요. 일단 순환계 보시면 순환계는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데인데 앞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영양소라든지 여러 가지 기체들 있죠. 산소,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산물인 세포에서 호흡을 하고 남은 24페이지 어딨니? 안 적어놨지. 노폐물 등을 이제 온몸으로 순환해서 노폐물 등을 밖으로 내보내고 영양소나 산소나 이런 것들은 세포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순환계고요. 순환 자체가 온몸을 이렇게 돈다는 의미잖아요. 그지? 그래서 순환계에는 심장하고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소화기관은 굉장히 많았잖아요. 입식도, 위, 간, 소장, 대장, 간, 쓸개, 이자 굉장히 많았지만 순환계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다. 심장하고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혈관이 온몸으로 다 뻗어 있는 거니까 범위 자체는 굉장히 넓어요. 두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심장인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목성과 관련된 거니까 일단은 심장에 대한 구조를 먼저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구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구조는 꼭 기억하시고 심장은 이렇게 보통 하트 모양으로는 말하지만 이렇게 방가 실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방실 이렇게 보세요. 방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몸을 기준으로 일단 항상 책은 이렇게 우리가 마주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심장할 때 심자 심방 심실 심방 심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보는 쪽이다 해서 오른쪽이 위에요. 알겠죠? 그래서 책 기준으로 했을 때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고요. 방은 피가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맥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기는 온몸을 돌고 돌아간다. 대정맥이에요. 자, 방자가 붙으면 방실방실해서 방자가 붙으면요 피가 들어오는 곳이에요. 온몸을 순환하고 돌아왔어. 그 다음에 방실 연결돼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실에서 실은 피가 나가는 쪽인데 얘는 어디로 나가냐면요. 하기 전에 자심실을 하자. 자심실은요 온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맥이에요. 자, 대정맥에서 온몸을 순환하고 대정맥을 해가지고 우심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한 바퀴 도는데 최종적으로는 자심실을 거쳐서 대동맥으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그리고 요 나머지 애들 있잖아요. 얘네는 그럼 뭐랄까? 심실은 나가는 혈관이야. 어디로 나가냐? 폐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폐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폐가 위에 있진 않아요. 이제 바로 옆에 있지만 제가 이제 뭐 편의상 이렇게 분리했고요. 그래서 심실에서 나갔잖아. 폐로 들어갔잖아. 얘를 폐동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폐에서 나오는 거, 폐에서 나오니까 폐정맥이고요. 이렇게 정맥이 아까 전에 방으로 들어오는 혈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가 폐정맥. 자, 무슨 의미냐? 온몸에서 산소를 다 쓰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얘가 이제 들어왔어. 대정맥, 그 다음에 우심방으로 들어왔잖아요. 얘가 이제 산소를 채워야 되잖아, 그렇지? 산소를 채우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야 되잖아. 그래서 심실을 거쳐서 심실에서 폐로 가가지고요. 이제 요거는 다음 단원에 호흡에서 할 건데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이제 받아들여. 산소를 다시 공급한 거야. 공급하고 폐정맥을 거쳐서 자심실을 거쳐서 온몸으로 다시 또 순환하는 거야. 산소를 가지고 다시 신선한 산소를 가지고 온몸에 돌아서 세포에다 나눠줘야 되죠. 그죠? 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해야 되죠. 다시 우심방, 자심방, 알겠지? 그래서 위치 잘 기억하시고 우심방, 우심실, 자심방, 자심실, 방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들어오는 혈관이 방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정맥이다. 실에서 나가는 게 동맥이다. 요 정도까지는 그냥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방실 그다음에 실에서 폐로 갈 때 폐동맥 나가니까 그리고 폐에서 다시 들어올 때 심방으로 들어오니까 폐정맥. 외우기는 아직 어려워요. 네. 그래서 대동맥을 통해 가지고 온몸을 돈 다음에 대정맥으로 가는 걸 요거를 온몸 순환이라고 하고 뒷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제 보통 세표 시간에는 체순환이라고 해요. 몸체자 써서. 그리고 요 짧은 과정 있죠? 폐로 가가지고 산소를 공급받는 거 요거를 폐순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잘 뭐 이제 두 개로 사실은 뭐 분리해서 외우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의 과정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 써보면요,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폐에서 이제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그래서 온몸으로 순환. 이 과정을 잘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뭐 당연히 외워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심장에 대한 뭐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2번 심장 볼게요. 이제 구조적인 거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첫 번째 기능을 보시면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심장은 자동적으로 지가 알아서 이렇게 뛰어. 네, 심장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던져놔도요, 지가 알아서 어느 정도는 뛰어요. 이렇게 스스로 박동을 하거든요. 신기하게. 참고해 주시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자, 여기는 피가 들어오는 곳이고 피가 나가는 곳이잖아요. 피를 내뿜는 쪽이 두꺼울까? 피가 들어온 쪽이 두꺼울까? 내뿜으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근육이 특히 방보다는 실이 조금 더 근육이 있어요. 근데 좌심실은 온몸으로 피를 뿜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뿜어야 되잖아요. 근육을 뿜어야 되잖아요. 심장도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두꺼워. 그래서 심장도 근육이 있는데 좌심실 근육이 가장 두껍다. 왜냐? 온몸으로 피를 뿜어야 되니까. 이런 구조적인 특징 하나 더 추가할게요.
첫 번째 기능을 보시면요, 수축과 이동환을 반복해서 그런 심장의 뭐 자동성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어쨌건 혈액을 순환시키고요. 혈액 순환의 원동력은 심장 박동이다. 수축과 이완을 통한. 그리고 심장도 근육이 있다. 자, 두 번째,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 방실로 외우시고요. 방실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판막이 있다 되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뭔가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이유가 이게 판막이라는 거예요. 판막이 있는 이유는 뭐냐? 피가 이렇게 흘렀어. 그런데 다시 거꾸로 뒤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지난 여기가 꽉 짜가지고 일로 심실로 피가 갔어. 그럼 여기가 닫혀. 그러면은 피가 역류가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넘어가. 그때 얘가 다시 열리는 거. 뭐 이런 구조적인 건 나중에 배우시고 어쨌건 판막이라는 게 있어서 피의 역류를 막는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심실에서 동맥으로 넘어갈 때 또 판막이 있어야겠죠. 네, 이렇게 넘어갔는데 다시 역류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심실하고 대동맥 사이에 폐동맥 사이에 또 하나 있어. 그리고 자심실하고 대동맥 나갈 때 여기 또 판막이 있어. 판막이 심장에 네 군데가 있다. 방실 사이에 하나, 그 다음에 심실과 동맥 사이에 하나씩. 알겠죠? 그래서 네 개가 있다. 왜? 역류를 방지하는 거예요. 있고 나중에 이제 우리 정맥이라는 걸 근데 정맥은 온몸에서 이제 도는 혈관들이잖아요. 그런 실핏줄처럼 이렇게 있는 우리가 피가 났을 때 일반적으로 피가 나는 곳 있잖아. 뭔가 긁혔을 때 그게 정맥인데 정맥들은 다 이제 판막이 있어요. 왜냐면 온몸에 뭐 다리 같은 데서 피가 역류해서 올라가면 안 되잖아. 내려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올라와야 돼. 그래서 정맥에도 판막들이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어차피 심장에는 판막이 방실 사이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다. 그래서 네 개가 있다. 해주시면 돼요. 고등학교 때는 요 이름까지도 외워야 되지만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래서 방실 사이 그 다음에 심실과 동맥 사이에 판막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첫 번째 신방 혈액을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곳이다. 방 말씀드렸고 방자가 붙으면은 피가 들어오는 곳이다. 정맥이 연결된 곳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실은 이제 피가 나가는 곳이고요. 동맥과 연결돼 있다. 그리고 심방보다 두껍고 탄력성이 강한 근육으로 돼 있다. 거기다 밑줄에 넣고요. 왜냐하면 강하게 수축해서 바깥으로 뿜어야 되잖아요. 혈액을 펌핑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판막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막고요. 구조적인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에다가 별표 꼭 쳐놓으시고요. 구조적인 거 지금 당장은 못 외우더라도 나중에 꼭 보고 외우셔야 되고 우심방이 어느 쪽인지 좌심방이 어느 쪽인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순서대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쭉 보시면 되고요. 우심방부터 보시면 대정맥을 통해 온몸을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이고 수축해서 혈액을 우심실로 보낸다. 그 말씀드렸죠. 좌심방 폐정맥을 통해서 폐를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이고요. 수축해서 혈액을 자심실로 보낸다. 우심실 순서가 좀 있네. 수축해서 폐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폐로 보내고요. 우심실을 수축하면 심방과 심실 사이에 판막은 닫히고 판막은 열린다.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자심실 수축해서 대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온몸으로 이제 내보내는 곳이고요. 근육이 가장 두껍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심실을 수축하면 자심실과 자심실 사이에 판막이 닫히고 이제 역류를 방지해야겠죠. 그 다음에 자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판막은 열린다. 제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요 하나하나 다 외운다는 느낌보다 이 과정을 외우셔야 돼요. 과정. 알겠죠? 자, 오른쪽에 1번, 2번 지금 당장 외우지 못하겠지만 테니까 보시면서 한번 써보세요. 오늘은 이제 1번, 2번만 체크하고 마칠게요. 자, 1번 심방이 심실보다 더 두꺼운 근육 심실이 더 두껍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동맥으로 피를 뿜어야 되니까.
2번 심장 수축과 이하의 혈액을 순환시키는 뭐 네, 원동력이죠. 맞고요. 심장에서 혈액은 심실 심방이 아니라 방실 그래서 방실 이렇게 흐른다. 틀렸고요. 심방은 정맥과 연결돼 있고요. 맞고 심실은 동맥과 연결됐다고 그랬죠. 판막은 방실 사이 그러니까 틀렸죠. 방실 사이 그 다음에 심실과 동맥 사이. 2번 자 A는 우심방, C는 우심실, B는 좌심방, D는 좌심실이고요. 혈관 방으로 그러니까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게 대정맥 그리고 C에서 나가는 게 폐동맥 그 다음에 B로 들어오는 게 폐정맥 그 D에서 나가는 나가 폐동맥 순서 잘 기억해 대동맥 잘 기억해 두세요. A, B, C, D 중 온몸을 지나는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인데요. 이거는 이제 대정맥 가가 되겠고요. A가 되겠고요. A, D 중 폐로 혈액을 내보내는 곳인데요. C가 되겠죠. 폐로 혈액을 내보내고 B로 다시 들어오겠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는 우리 순환 여기 나쁜 혈관 여기 중요한 내용들 없으니까 혈액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호흡. 지금 소화순환 굉장히 복잡하고 외울 게 많잖아요. 근데 호흡은 외울 게 많이 없어. 근데 우리가 대신에 호흡하는 구조적인 작용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것만 하고 그다음에 배설도 우리 신장이 하는 역할만 하는 게 많아서 쭉쭉쭉 나갈 거예요. 네, 한번 1분 정도 쉬시다가 한번 풀어보세요. 소화하고요.